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면서도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아니면 혹시 잘못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올리브 오일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가열하면 독이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정말인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면 지중해 연안 지역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약 6,000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용유를 넘어서 신성한 기름으로 여겨졌습니다.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올리브간을 씌워주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현대 과학이 이런 고대인들의 지혜를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나 낮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반 스푼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사망률이 14%나 낮았다고 해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런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50세 이후부터는 정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올리브 오일이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무려 25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올리브 오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관상 동맥 질환 위험이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루에 7g 이상, 즉 티스푼 하나 반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인지기능 향상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2022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28%나 낮았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독성 단백질을 올레오칸탈이 분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올리브 오일이 뇌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의 뇌 혈류량이 평균 12% 증가했다고 해요. 이는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뜻이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하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또한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9 지방산이 뇌 미엘린 수초 형성을 도와서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3주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중 항산화 지수가 평균 15%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함량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3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폴리페놀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도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데 비타민 C보다도 10배나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이 성분의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예요. 이는 우리 몸이 더 젊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거의 모든 분이 어릴 때부터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네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주면서도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이 소화불량 증상이 40%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 소화를 돕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올리브 오일이 12지장에 도달하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담낭을 수축시키고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요. 이렇게 분비된 담즙이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 흡수를 돕는 거죠. 또한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장벽의 밀착 연결을 강화해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복통과 변비 증상이 각각 35%, 50%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할 내용인데요. 올리브 오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당화 혈색소 수치가 0.3포인트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는 혈당 조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올리브 오일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점이에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이 평균 8mgdl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도 22%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당뇨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는 골밀도 증진 효과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칼슘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골밀도가 평균 2.3%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우로페인과 하이드록시티로솔 같은 폴리페놀이 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하고 꿀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서 뼈의 광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칼슘을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45%나 높았다고 해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2스푼 정도의 올리브 오일 섭취가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 효능은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올리브 오일 50ml가 성인용 이부프로펜 한정의 10%에 해당하는 항염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3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탈리아 식품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30분 이상 가열 조리했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최대 35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토마토 요리할 때 올리브오일을 꼭 넣어서 드세요.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평균 8mmHg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우려내어 마늘오일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오일의 조합은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리브오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15%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잎채소류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의 비타민 K와 엽산은 지용성이라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사용했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00%, 루테인은 500%나 증가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흡수를 도와주고 올리브오일은 레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리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오일에 레몬즙을 넣어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20% 더 증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올리브오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튀김 요리입니다. 올리브오일은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고온에서 가열하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의 발연점은 약 190도 정도인데 튀김 온도인 180도에 가까워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일 식품안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오일로 튀김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 생성량이 일반 식용유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유제품입니다. 치즈나 우유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이 올리브오일의 지방산과 결합하면서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이탈리아 소화기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오일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위 배출 시간이 30% 더 지연되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는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올리브오일의 오메가9 지방산이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노르웨이 수산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생선 요리에 올리브오일을 많이 사용하면 EPA, DHA 흡수율이 25% 감소한다고 해요.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감귤류를 제외한 산성 과일들입니다.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강한 산성 과일과 올리브오일이 만나면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이 변성되면서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산성 환경에서 올리브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이나 가공식품과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가공식품의 나트륨이 올리브오일의 혈압 강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또한 방부제나 인공첨가물이 올리브오일의 천연 성분과 반응해서 염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이제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올리브오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올리브오일도 결국 지방이라서 칼로리가 높거든요.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 정도 되니까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미국 당뇨 학회에서 권장하는 당뇨 환자의 하루 지방 섭취량이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0%인데 올리브오일로는 이 중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길 권해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올리브오일의 혈압 강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지만 나트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특히 한식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니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는 짠 음식 섭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흡연자 분들에게는 특히 올리브 오일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흡연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스 의과대학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폐 기능이 15% 개선되었다고 해요. 갱년기 여성분들의 경우 올리브 오일의 골밀도 증진 효과와 함께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체중 증가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 공기에 약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굳을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와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산패되면 고소한 냄새 대신 시큼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그럴 때는 바로 버리셔야 해요. 요리할 때는 센 불보다는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시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게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알레르기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올리브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피부 발진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리브 오일은 정말 우리 몸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부터 뇌 건강, 항산화 효과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에요. 좋은 궁합 음식과 함께 적절한 양을 드시고 나쁜 궁합은 피하시면서 올바르게 보관해서 사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